오늘은 방금 제가 학교를 갔다 왔어요. 아들 학교를. 이제 곧 있으면 방학이거든요, 미국은. 저희 아들은 그러니까 5월 31일부터 딱 방학이란 말이에요. 여름 방학이 이제 시작이 되면 보통은 한 2개월 반 여름 방학이고, 겨울 방학은 또 이제 나중에 한국이랑 약간 비슷한 시기. 근데 겨울 방학이 짧다고 하는데 공식 겨울 방학은 보통 2주 정도인데, 그 앞뒤로 땡스기빙도 있고 연말도 있고 이래가지고 말이 2주지 실제로 다 했더니 거의 한 달 가까이 놀더라고요. 이게 띄엄띄엄 놀아서 그렇지. 제가 와서 체감하는, 저희 아들은 한국에서 3학년 1학기까지 하고 다시 3학년 1학기로 들어갔거든요. 왜냐면 이게 학기가 달라요. 얘네들은 9월 달에 첫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한국은 3월, 2월에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9월 달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3학년 한 학기를 더 했어요. 3학년 2학기 들어갈 때 얘는 3학년 1학기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고, 이제 방학이 끝나고 나면 5학년의 1학기에 이번 9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8월 한 말부터 바로 학교가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갔는데 왜 갔냐면, 미국 학교가 좀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리스트를 챗GPT한테 물어봤기도 했고, 제가 직접 이제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들 이런저런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제가 눈에 보이는 것들만,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들만 해보려고요. 일단 학교를 오늘 갔던 이유는 시상식이 있었어요. 이거는 뭐 자랑하고 이런 건 아니고, 미국 학교가요, 물론 제가 사실 한국 학교에서 아들이 적응을 되게 못했던 게, 되게 많이 공부를 시키기도 하고 주입식이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시험을 너무 자주 쳤고, 그걸 틀리면은 친구들이 놀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얘가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한 학기를 끝내는 종결 시점에 선생님들이 봤을 때 성적이 잘 나온 애들 순서대로 이제 상을 줍니다.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상이 이제 Character Awards라고 해서 인성이나 아니면은 태도 점수죠. 그런 게 높은 아이들이 받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그냥 honor roll 해서 honor roll이라고 해서 우등생 같이 뭔가 성적을 A, B 요 정도까지 정도로 받는 애들. 그 다음에 high honor roll 해서 all A 플러스인 애들에게 주는 그런 상이에요. 한국 학교에서 반에 애들이 22명, 하여튼 있으면은 항상 꼴찌에서 두 번째였거든요. 그래서 얘가 상처도 많이 받고 놀림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구구단 못 외운다고 친구들이 놀리고, 집에 와서 울고, 받아쓰기 이런 거 시험 칠 때 또 이렇게 막 틀리면은 또 놀림받고 뭐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이 상당히 낮았어요, 학교에 있을 때. 근데 미국에 오자마자 웬걸, 물론 한국의 그 좋은 교육 시스템을 받고 왔기 때문에 얘가 좀 선행학습이 상태였잖아요. 왜냐면 학교 왔더니 3학년 1학기를 다시 하기도 했고, 미국 아이들이 배우는 수학이 제 기억으로는, 제가 한국을 떠날 때는 얘가 구구단을 막 세 자릿수 곱하기 이런 걸 했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정확하진 않아요. 미국에 왔더니 더하기 빼기 하고 있는 거야. 얘가 이제 미국 학교에 왔더니 너무 쉽다고 느끼면서 학교 생활을 너무 좋아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봤던, 관찰했던 것들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첫 번째로 미국 초딩 숙제에 관련해서 집에 오면은요, 두 개씩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수학이고, 하나는 그냥 컴퓨터로 해서 자기가 하는 건데, 이거는 매일 하는 건 아니고, 선생님이 할 사람을 해라. 근데 그게 이제 컴퓨터로 하면 할수록 포인트가 쌓여요. 그 컴퓨터 내에는 뭐 영어 단어 시험도 있고, 수학 시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IXL이라고 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저희 아들 학교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반 친구들끼리 경쟁을 하더라고. 숙제가 오면은 보통은 많이도 아니고, 딱 종이 한 장 이렇게 책을 찢어서 가져오나 봐. 프린트를 갖고 오는 경우보다는 무슨 교재를 찢어서 갖고 오더라고. 근데 내가 이게 얘가 혼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선생님이랑 그러는 거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숙제를 해와서 들고 가요. 근데 그 숙제도 그냥 학교에서 어느 정도 하고 집에 와서 이제 나머지 푸는 개념이고요. 학교 안에서 할 시간이 있대요. 그 중간에 선생님이, 자, 지금은 뭐 숙제를 합시다, 뭐 자율학습하세요, 이런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미리 해놓고 조금 운 좋으면은 다 해버리고 집에 와서 숙제 없고 놀고 막 이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방과 후 교육 따로 사비를 들여서, 학교에서 마주쳤던 그런 학부모들도 물어보면 뭐 축구, 야구 이런 식으로 해서 신체 활동을 하는 거를 더 많이 시켜요. 약간 현대무용 같은 거를 되게 많이 시키는 여자애들 봤고요. 저희 아들도 지금은 피아노 외에는 다른 거 하고 있는 게 없어요.
급식, 이거는 제가 얘가 예전에 영상을 찍었잖아요. 미국 급식을 대충 들어온 소문은 있었는데 진짜 그럴 줄 몰랐는데 정말 식단표를 공식 식단표를 봤더니 다 냉동식품이에요. 뭐 월요일 피자, 화요일 타코, 수요일 감자튀김에 핫도그, 목요일 그런 또 다시 반복 타코 뭐 이런 거. 근데 그 중간에 샐러드라고 돼 있는데 그 샐러드를 알고 봤더니 그 왜 과일 이런 거 나와도 이 플라스틱 안에 용기 안에 들어있는 그 있잖아. 그 썬키스트 이런 과일 그런 거더라고. 한국은 왜 직접 다 자르고 직접 조리해서 주잖아요. 다 그냥 냉동 돌리는 건 거야. 미국 엄마들은 대부분 그 샌드위치 이런 걸 싸서 보내더라고요. 20명 중에서 3명만 급식소에서 밥을 먹는다는 거야.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우리 아들이었던 거야. 나는 완전 몰랐던 거지. 나머지는 그럼 다 밥을 싸오냐 이랬더니 미국 엄마들도 그 식단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아예 밥을 싸주는 엄마들도 있었던 거야. 근데 나는 그걸 뒤늦게 알고서 얼마 안 됐어요. 진짜 한 달 됐나? 매일 싸주기 시작한 게 도시락을 2개를 싸기 시작을 했죠. 대신에 나도 계속 반복되긴 하죠. 그 도시락 싸는 게. 메뉴가 한정적이죠. 시험도 midterm이랑 final term이 있어요. 아들이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얘기는 한 적은 없어요. 분위기가 어떻냐? 미국 학교도 오픈 수업 있어요. 오픈 클래스를 저희 학교는 한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학기마다 한 번씩 했었어요. 저희 학교는. 했더니 일단 엄마들 옷차림, 이런 차림? 아니면 그냥 가벼운 약간 세미 정장도 아니야. 막 꾸미고 오는 엄마들 없어요. 물론 일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잠깐 들린 엄마들은 그냥 일하는 기본 복장이고, 한국 엄마들에겐 거의 연례 행사처럼 완전 작정하고 꾸미고 가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근데 미국 엄마들은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 그렇다고 제가 또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갔다 왔어. 시상할 때는 학교 참여 수업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면담을 또 얼마 있다가 한번 가면은 진짜 선생님이랑 1대1로 하이가 어떻고, 그리고 그 종이를 쫙 뽑아줘요. 그 종이 안에 얘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이런 거. 그 진짜 일일이 그 학생 맞춤형으로 선생님이 커멘트를 써서 이만한 종이를 진짜 한 4-5장을 꽉 채운 걸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은 또 부담임도 있거든요.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2차로 가리키기도 하고 애들이랑 하나씩 다 그 소통을 하는 것 같아요. 부담임이랑 담임이랑 같이 한 자리에서 40분 정도를 선생님이랑 대화를 했습니다. 오픈 수업의 분위기는 상당히 자유로웠습니다. 선생님이 토론 형식으로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의견을 묻고요. 아이들이 발표한 거에 대해서 다른 친구에게 네 생각은 어떻니? 이건 어떻니? 와 같이 선생님의 의견을 어필을 하는 것보다도 아이들이 자유롭게 말하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많이 했고, 그때 갔을 땐 주제가 리사이클 발표하기였거든요. 각자 아이들이 집에서 엄마와 함께 만들어 온 이런 활동 보드를 발표를 하면서 우리는 이랬다. 친구들에게 너네가 직접 이 친구 발표회를 보고 궁금한 거 질문을 해. 2-3명. 다 끝나고 나면은 선생님이 오늘의 수업에 대해서 이런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너네는 일단 잘했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있는 사람, 우리는 이러한 환경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하면 손 들어봐. 반 아이들이 한 20명 정도가 있는데 모든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본인의 의견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동등하게 주는 것에 저는 많이 감동을 받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학교 폭력 사태에 대한 이런 대처 엄격하해요. 저희 학교는 일단 학교 자체에서 만약에 이 학생이 불리라고 하죠. 문제가 생기면 1차로 선생님한테 경고를 먹고 2차로 교장 선생님과 면담을 합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들도 한번 불려갔어요. 얘는 분리를 해서 간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엔 많이 떠들어서 이 모든 과정을 선생님이 저희에게 다 전달을 해줘요. 얘가 엄청 주눅이 들어있더라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은 그 과정을 거쳤는데도 애가 문제가 있으면은 학교에서 애를 퇴출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 갖고 퇴출되는 건 모르겠는데 만약에 학교 폭력에 가담을 해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 거의 100% 퇴출이에요. 저희 학교는 그래요. 다른 학교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야. 데리고 가래. 폭력을 가했다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었냐면은 리세스 시간이라고 해서 항상 무조건 하루에 40분, 한 3-40분 정도는 아이들을 운동장에 뛰어놀게 해요. 이거는 중학생들도 뛰어놀고 그러거든요. 고등학생은 아직 모르겠어. 얘가 이제 저희가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학교가 초중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중학교 건물은 따로 있지만은 어쨌든 리세스 시간에 이제 순차적으로 애들이 나와서 활동을 합니다. 뭐 축구를 한다거나 배구를 한다거나 어린아이들일수록 이제 놀이터에서 놀다거나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는데, 그때 줄넘기를 했대요. 세 명이서 한 명은 잡고 다른 한 명 잡고 이렇게 뛰어넘는 줄넘기를 했는데 우리 아들이 세게 돌린 거예요. 서로 합이 안 맞았던 거지. 줄넘기에 맞았어 얘가. 그래서 여기 빨개진 거야, 팔에. 그것 때문에 저희 보고 데리고 가라고 한 거야. 나는 황당하지. 이런 일이 왜?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이 했던 말이 뭐냐면, 너는 학교에서 남아있는 수업을 들을 자격이 없다. 오늘 친구를 아프게 했기 때문에 너는 집에 가서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도 황당해서 따지긴 했어요. 아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 부모랑도 얘기를 했는데 괜찮다곤 했거든요. CCTV를 봤더니 당신 아들이 의도적으로 이 아이를 해하려고 한 모습이 우리는 봤기 때문에 더 이상 끝, 데리고 가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더 이상 컴플레인을 못하는 거야. 저희 애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안 통하는 거야. 그냥 CCTV 있다, 우리가 봤다, 선생님들 다 여러 명이서 봤고 판단 끝, 데리고 가, 내일 보내 학교,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조심하기는 했어요. 진짜 다르구나라고 느꼈던 점. 그다음에 학교는 집에서 7시 25분쯤에 항상 나가요. 일찍 나가죠. 한국은 8시 20분에 항상 걸어갔던 것 같은데 차로 태워줍니다. 스쿨버스가 있긴 한데 신청을 해서 accept가 되어야지 갈 수 있지만 저희는 보낼 생각은 없어요. 동네가 마지막 종착역이기 때문에 마치는 시간이 3시인데 집에 4시에 오게 돼요. 2시부터 가서 줄을 서 있습니다. 하루 픽드랍 하는 부모들은 그렇게 줄을 서서 학교 근처에 이렇게 뺑뺑 다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먼저 온 순서대로 아이를 불러가지고 집에 보내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학세권 끼는 딱히 지장 없는 것 같아요. 학교 바로 옆에 있는 집이라고 해서 절대 집값이 더 비싸거나 치열하거나 우리나라처럼 그러진 않는 것 같고요. 이것도 우리 동네에만의 그런 특징일 수도 있어요. 물론 다른 동네 가면 또 다를 겁니다. 저희 아들이 가는 학교가 저희 동네 엄마들이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학군에 들어가려면 그 근처에 그 존이 있어요. 이 학교에 갈 수 있는 주소지에 살아야 되는데 그 주소지에 있는 집들은 뭐 그렇다고 또 집값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워낙에 땅이 넓으니까 미국 또 주마다 이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동네는 일단 그렇습니다. 필드 트립을 좀 자주 가는 것 같아요. 3번은 갔어요. 이번 학기 들어서. 2번은 가까운 데였기 때문에 제가 보내긴 했는데 마지막에 최근에 갔던 거는 왕복 6시간 운전이었거든요. 저희가 집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같이 동행할 수 있어요. 같이 버스를 타고 가도 되고 차로 운전해서 거기서 만나서 봉사활동 시간을 져주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학교에 따로 들어가는 돈은 급식비 외에는 없고요. 부모님들에게 이런 참여 활동을 많이 권장을 해요. 와서 봉사활동을 하셔서 몇 시간을 채워야지 아이가 다음 학기에 진급할 때 점수가 들어간다. 이런 개념은 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그 봉사활동 시간을 못 채우면 돈으로 대체를 할 수는 있었고요. 기부 이런 거는 되게 적극적으로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황당했던 거는 작년 아들 담임 선생님이 자기 이태리 여행을 가고 싶은데 돈이 모자라니까 기부를 해달라라고 해서 그거를 아예 공개적으로 기부받아서 여행 갔다 오고 이런 게 있더라고. 나는 이게 좀 놀랬어요. 자기 여행 가는데 왜 부모들에게 돈을 받는가 약간 이랬는데 그랬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다시 이해가 안 되는. 교실 내에서 애들이 노트, 크레파스, 그 다음에 연필 뭐 등등 필구 도구 부모들이 주기적으로 개인별로 사주기도 하고요. 돈을 기부를 해서 따로 개별로 뭐 챙겨가고 이런 건 없고 다 그냥 교실 안에서 다 준비되어 있는 거 공유를 하는 개념입니다. 물론 리코더 이런 거 본인 입이 닿는 거는 자기가 직접 챙겨가죠. 스승의 날이라고 없어요. 농자의 날 이런 게 있어서 그때 선생님들 학교 안 가고 조금씩 선물을 하는 거를 보기는 봤어요. 돈 제한이 있는 것 같진 않고 30달러에서 50달러 정도로 기프트콘을 준다거나 뭐 텀블러를 준다거나 이런 거는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챗GPT가 알려준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미국 학교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실제로 그냥 추측해서 영상을 찍어봤는데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뭐 나중에 영상으로 찍을 수 있는 내용이면은 다음번에 영상 찍을 때 참조를 하고 바로 답글 달아드릴 수 있으면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